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입니다. 이 책은요, 일단 제목이 뭔가 아이러니한 것이요, 멋있잖아요. 이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아이러니 있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등산 끝나고 꼭 건강에 해로운 술을 퍼먹는다, 뭐 이런 아이러니 있잖아요. 과연 그런 아이러니와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 오래된 미래 말이죠.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요, 서울대 추천도서같이 추천도서 목록에 자주 뽑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서울대 자기소개서에 자주 언급되는 베스트 20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록에 속한 대부분의 책들이요, 이미 시안책방에서 다루었던 책들이더라고요. 딱 2개가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읽을 때까지는요, 우리 시대 명사들이 추천하는 삶의 성찰을 위한 명저,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그렇게 마음에 빡 와서 박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1장까지의 느낌이었고요. 2장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3장은 그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언어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헬레나가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 위치한 아주 척박하고 고립된 땅 라다크에 16년 동안 머물면서 느낀 라다크의 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라다크는 티베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리틀 티베트로 불리는데요. 고원지대인데다가 땅도 척박해서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영하 20도를 넘는 겨울이요, 8개월 이상 지속된다고요. 영하 20도, 저 추위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이 책 안에서는 그런 혹독한 자연환경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책을 읽으면 정감 어린 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만 들으면 상당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 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척박한 자연이 인간적인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형성시킨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공동체가 발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전통에 관하여입니다. 2장이 저는 사실 그다지 크게 와닿진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과거 우리나라의 공동체 생활과 거의 흡사한 느낌이어서 그렇게 새롭지는 않게 받아들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라다크의 전통 생활 방식을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급자족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돕는 공동체의 전통?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초탈한 느낌, 여유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더 강하긴 하죠. 우리의 과거 모습보다는 뭔가 더 종교적인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서양인들의 발길이 닿으며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변화에 관하여라는 장인데요.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세세하게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들을 접하고 개인의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개인들은 뒤떨어져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변화일 뿐이지만요, 진보라는 이름이 딱 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라다크 사람들은 발전해서 뒤떨어진 도태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된다라는 뜻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아들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전통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존중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 전통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반대에 있는 서양 문화권들을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양권의 문화들은요, 소비와 환경 파괴, 그리고 여러 가지 악덕들을 부르게 되죠. 이렇게 산업화되는 모습들이 과거 우리 사회가 가진 모습들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소설들을 보면요, 이런 산업화 시대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막 무너져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과 거의 일치하는 듯해요. 그래서 저는 2장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계화라는 것은요, 결국 소비시장이 필요한 서구권이 문명이란 이름으로 소비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요, 그것이 결국 탐욕으로 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현상,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다크는요, 워낙 춥기 때문에 동물의 배설물들을 모아 그것을 근근히 떼어가며 난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춥긴 했지만 그다지 큰 욕심이 없을 수 있었죠. 동물의 배설물 난방용 말고는 다른 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난방 기구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때울 연료가 필요해지고요, 또 그 연료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지게 되죠. 그 돈을 벌기 위해 과거에는 없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자급자족 경제를 깨고요,
어딘가에 종속되는 경제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세계 경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안에 라다크가 들어오는 순간 라다크는요 결국 맨 아래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요 선진국에 착취되는 후진국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3부인 미래를 향하여에 제시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라다크 프로젝트를 소개해요. 라다크 프로젝트는 생태 친화적이고 공동체 중심인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경제를 되돌려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 아니요 생태 친화적인 부분에서부터 라다크 같은 전통을 살리자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연료를 때우는 방식의 난방보다는요 태양열 난방 방식을 사용하자라는 식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이나 개발 같은 것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세계화 계획과 그에 맞서는 생태 친화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이 두 가지 대립을 보면서 영화 아바타를 떠올렸어요. 과학기술을 앞세워서 개발이란 이름을 앞에 걸고요 침략해 들어오는 지구인들과 또 생태 친화적인 나비족 원주민들의 갈등인 거잖아요. 사실 이 책을 본 후 아바타 영화가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네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끊임없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죠. 미래소년 코난도 그랬고요. 얼령공주 같은 애니메이션도 이러한 두 가지 축의 대립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헬레나가 제시하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생활 양식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공동체 문화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오래된 미래거든요. 지구가 날이 갈수록 파괴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현대인들은요 만성적인 우울증과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요 헬레나 박사가 제시한 미래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한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구인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면서 미래, 앞으로도 계속 누르실 거니까요. 과거면서 미래인 경우죠. 이미 누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제가 이게 환절기가 되면서 비염이 확 생겨가지고 원래 있거든요. 근데 비염이 좀 해서 계속 코가 막혀서요. 발음이 자꾸 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실당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당님.